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7회차 최종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천인 띵크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유로파 경기를 제가 지금 보지 못하고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테이션보다는 어느 정도 준영급 선수들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일단은 배팅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체 대 에이바르의 경기고요. 일단 엘체 같은 경우에는 피델 그리고 니노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16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 좋지 못합니다. 1승 6무 4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은 팀이고요. 홈에서는 뭐 승리가 적지만 무승부는 조금 다소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코레아 그리고 로드리게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에선 3승 4무 4패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투표율에서는 무승부가 정배당이지만 일단 배당 자체는 에이바르 쪽으로 정배당을 받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 생각도 일단 초반과 동일하게 엘체의 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엘체는 피델 선수가 없다라는 부분도 좀 아쉽고 최근에 뭐 두 팀 다 승리는 없지만 16경기째 승리가 없는 엘체보다는 에이바르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바르가 최근에 뭐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엘체가 더 좋지 않고 그리고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때 보여줬었던 이런 크로스 상황에서의 좋았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좌우측에 이 이누이나 브리안 힐 그리고 전방에 이제 키케 선수를 활용을 해서 했었던 그런 지난 경기에서 크로스 공격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엘체가 크로스 수비에도 약하고 측면 공간에 대해서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두 팀을 봤었을 때 에이바르가 더 우세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체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글라드바흐 대 마인츠의 경기고요. 일단은 뭐 투표율 자체는 글라드바흐 쪽으로 많이 몰렸죠. 배당도 일단 글라드바흐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근데 제 생각보다는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 글라드바흐가 굉장히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글라드바흐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마인츠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뭐 지난 경기도 일단 레버쿠젠과 비기면서 괜찮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공격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 지금의 글라드바흐의 홈에서의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 배당 자체가 조금 이것보다 더 낮게 형성이 돼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티랑 선수가 일단 부상자 명단에서 없기 때문에 출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카리아 선수는 결장 예정입니다. 글라드바흐는 이 로제 감독이 이제 도르트문트로 다음 시즌에 가죠. 그것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는 좋지 않은 분위기일 것 같고요. 홈에서는 5승 4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전적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콰이손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 1승 3무 6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가 초안에서는 마인츠가 일단 원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과 그리고 콰이손 선수도 여전히 좀 없는 부분, 공격적으로는 좋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의 글라드바흐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초안에서는 단통 승을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제 글라드바흐의 이제 로제 감독의 도르트문트 오피셜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챔피언스 리그 일정까지 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좀 배당도 높은 부분도 참고를 해서 단통으로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더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는데 배당 자체는 좀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약간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유들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일단 마인츠가 공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홈에서의 글라드바흐가 무난하게 원래 경기력이라면 이길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다음 주에 챔스 일정과 그리고 감독의 이제 도르트문트로 간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과 이제 배당이 좀 높은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글라드바의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요. 프라이부르크는 권창훈 그리고 살라히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5승 4무 2패로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렌츠, 크루제, 그리고 베커, 루터키퍼까지 해서 결정 예정이고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는 우니온 베를린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도 3승 3무 4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 팀을 봤었을 때 저는 조금 초안에서는 좀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승무 투픽으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보다 일단 투표율이 그렇게 몰리진 않아서 이 경기보다는 다른 경기에 투픽을 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단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단통이라면 일단은 뭐 이 무승부까지 조금 중점을 뒀었던 부분들은 우니온 베를린이 상대 전적에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좋은 모습과 원정에서 좀 연패가 길다라는 점을 조금 생각을 해서 무승부 쪽을 조금 생각을 했다가 일단 루터키퍼까지 좀 결장이 예정이 되는 상황이고 이 부상자들도 좀 많은 상황에서 최근에 경기력을 봤었을 땐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전적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어서 지금 우니온 베를린의 이런 떨어진 결정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픽에서는 프라이부르크의 단통 승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니온의 승은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미넨의 경기고요.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5승 5무를 하면서 홈에서의 전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4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도 4연승을 하고 있고 10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미넨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8승 1무 2패로 원정에서의 전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르티네스 그리고 밀러, 나브리 그리고 고레츠카, 더글라스 이렇게 좀 결장 예정자가 좀 많고요.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두 팀의 맞대결을 봤었을 때 무승부가 일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넨이 3연승을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 두 팀의 맞대결을 봤었을 때 좀 미넨이 많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그런 맞대결을 했었을 때에 비해서는 이번 시즌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경기력도 너무 좋아서 이 경기를 투픽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단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픽을 가더라도 좀 위험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투픽이라면 일단 프랑크푸르트의 연승은 좀 끊길 것 같아서 무패 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과 경기력을 봤을 때 선제골을 넣는 팀이 선제 실점을 하는 팀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 쪽 방향도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차라리 단통이 아니라면 지우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투픽으로 가신다면 승패가 좋아 보이지만 전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 단통이라면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넨이 일단은 결장 예정자가 좀 많은 편이고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 1전까지 있기 때문에 이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조금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주전급 선수들은 좀 출전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넨이 지금 리그 경쟁에 있어서는 완전히 유리한 고지까지는 아니어서 조금 따라잡힐 위험성도 있는 그런 모습 승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경기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전력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프랑크푸르트가 연승이 좀 길다라는 점도 있고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미넨이 지난 경기 아르미니에게 무승부를 했었죠. 근데 그 경기에서 봤었을 때는 전반전에 이제 좀 눈에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후반전에 보여줬었던 미넨의 모습이라면 프랑크푸르트가 공격에 비해서는 수비적으로 아쉬운 팀이기 때문에 저는 미넨의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켈른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고요. 켈른 같은 경우에 안데르손, 헥터, 보르나우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는 1승 3무 6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슈투트가르트는 곤잘레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는 있지만 원정에서 5승 2무 4패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면 단통 무승부로 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였었는데, 일단은 켈른이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흐름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와 비교를 했었을 때. 하지만 지금 이 켈른이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과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지금 최근의 경기들에서는 뭐 그렇게 막 좋은 모습까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프랑크푸르트 상대로도 슈팅이 좀 적었었고 공격적으로도 그렇다 할 위협적인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반면에 슈투트가르트는 곤잘레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헤르타 베를린 상대로 좋았던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들에서. 그래서 켈른의 이런 수비력이라면 저는 슈투트가르트가 원정에서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초안과 동일하게 켈른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 디아카비 그리고 체리셰프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홈에서는 3승 5무 3패로 홈에서의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스파스가 결장 얘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토토켄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 그 젠토토에서도 일단은 결장 예정자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일단은 결장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일단은 생각을 했습니다. 원정에서 1승 7무 4패로 원정에서 단 1승밖에 없고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셀타비고의 모습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홈에서 발렌시아가 좀 셀타비고 상대로 지지 않는, 잘 안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발렌시아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셀타비고가 그래도 정배당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발렌시아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초안에서는 좀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했었죠. 아스파스가 있다면 저는 셀타비고가 이길 가능성이 높겠지만, 아스파스가 없다면 이 경기는 좀 발렌시아가 우세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아스파스가 지금 출전 여부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전을 하게 된다면 셀타비고가 우세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정에서 너무나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발렌시아는 홈에서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타비고가 아스파스가 있으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발렌시아가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과 경기력에서는 뭐 발렌시아가 지난 레알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습이나 크로스 상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셀타비고가 크로스를 쉽게 허용하고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발렌시아가 홈에서의 경기에서 좀 이길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표율도 좀 무승부 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무승부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런 그 무승부가 좀 몰렸을 때 무승부보다는 승과 패 쪽으로 좀 나눠지는 그 영향들이 있어서 해외 구매율도 좀 발렌시아 쪽으로 몰린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발렌시아의 승 쪽이 조금 더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해서 최종픽에서는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바이돌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바이돌리드는 가르시아 그리고 마르코스, 산체스, 파블로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2승 3무 5패를 하고 있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로드리고, 라모스, 발베르데, 마르셀로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일단 바이돌리드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최근 10경기에서 승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바이돌리드의 승 쪽을 보고 있지는 않고요. 레알이 지금 바이돌리드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경기는 좀 투표율이 80%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우세한 레알 마드리드고, 최근의 흐름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바이돌리드가 뭐 무승부 자체는 많이 해나가긴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돌리드가 조금은
이 두 팀의 흐름을 비교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에서도 이 경기는 레알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발돌리드는 공격에서의 가르디올라나 이런 뭐 와이즈만 뭐 이런 선수들, 오레아나 이런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레알이 어쨌든 뭐 최근에 연승을 이어가면서 흐름 자체는 뭐 경기력에 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레알이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무승부까지 제가 이렇게 받쳐서 가는 이유는 레알 마드리드가 다음 주에 또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가 좀 너무 좋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배당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이올리드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패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점대 초반에 배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1점 중반대 이런 배당을 받았다면 이 경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바이올리드의 무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대 레버쿠젠의 경기고요. 아우크스부르크는 핀보가손 그리고 이아고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10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는 3승 2무 6패를 하고 있습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죠. 벨라라비, 벤더, 바움그리팅거가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 아우크스부르크가 레버쿠젠 상대로 승리가 없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레버쿠젠이 원정에서 5승 2무 3패로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뭐 레버쿠젠의 결장 예정자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요 선수들인 디아비나 뭐 베일리나 뭐 이런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좀 레버쿠젠이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홈에서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에 경기력이 좀 떨어진 모습들도 많고 수비적으로도 불안하고 공격적으로도 날카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두 팀의 흐름이라면 레버쿠젠이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로파가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의 스쿼드 자체가 두껍지 않고 그리고 이 교체 자원들과의 주전과의 이런 갭 차이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로테이션까지는 아니겠지만 또 다음 주에 유로파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체력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안배가 돼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로테이션은 좀 가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작정하고 지킨다면 레버쿠젠이 그것을 뚫어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좀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돼서 아우크스부르크의 무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패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유로파 경기까지 보고 나서 이 경기는 결정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카디스. 이 경기는 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카디스가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연패가 좀 4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패가 길다라는 점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리그 기준으로 7연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경기는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당도 너무 낮고요. 이렇게 배당을 받으면 국내 배당에서는 1.1점대 또는 1.0점대도 좀 가능할 정도로 거의 뭐 똥배당인데 이 경기는 그냥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헤르타 베를린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네,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보야타, 코르도바, 딜로선, 플라테나르트가 결장 예정이고 연패를 일단 지난 경기에서 끊어냈습니다. 홈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고요.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뭐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패배하는 과정이 뭐
경기가 뭐 엄청 못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수비에 이런 실수가 좀 컸었고, 이런 패스 미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불안했었고, 라이프치히는 원래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팀이었었기 때문에 선제골 이후에 선제 실점 이후에 이제 라인을 더 올리면서 더 추가적인 실점을 했었던 라이프치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라이프치히도 공간을 노리는 모습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런 찬스들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결정력만 조금 좋았으면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어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스베리가 결정 예정이고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원정에선 4승 4무 2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조금 적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맞대결에서는 이 헤르타 베를린이 홈일 때는 계속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안 때는 이 경기를 지웠지만 투픽이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투픽으로 좀 최종 픽에서는 바꿨고요. 그리고 이 경기를 저는 조금 단통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의 단통패가 조금 더 좋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승부까지 바치는 부분들은 라이프치히가 뭐 리버풀과의 경기 때도 그랬었지만 이런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가 이런 헤르타 베를린 역시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어서 선제골을 넣게 된다면 라이프치히가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겠지만 선제골을 넣지 못하고 헤르타 베를린이 역습으로 공간을 노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펼쳐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안 때는 이 경기는 승까지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라이프치히가 리버풀과의 경기 때 보여줬었던 공격적인 모습에서는 분명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챔피언스 리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던 라이프치히의 모습이었었는데 다시 또 리그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이변이라면 무승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의 최근 경기력도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또 결장 예정자도 많기 때문에 이변이라면 무승부가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안전하게 헤르타 베를린의 무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페르난데스가 결장 예정이고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4승 5무 2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승 3무 6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바로 호드리고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뭐 예상대로 소시에다드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린 경기가 됐고요. 저도 초안과 동일하게 승무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소시에다드가 주중에 유로파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소시에다드가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에서는 약간의 결정력이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개인적으로는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알라베스가 이런 공간에 대해서 뒷공간, 특히나 라인을 좀 높게 어느 정도 좀 높게 형성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시에다드가 분명히 팀투 플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나간다면 저는 분명히 소시에다드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처럼 생각을 하지만 알라베스가 역습이 굉장히 좋고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수비적으로는 좀 밸런스가 굉장히 좋지만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저는 이변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초안과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자꾸 이변의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경기여서 승무 투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도 단통 승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 좀 무승부까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경기력은 단통 승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호펜하임 대 브레멘의 경기고요. 호펜하임은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크라마리치, 그리고 세센용, 가이거, 악토그마, 리차드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홈에서는 3승 2무 5패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멘 같은 경우에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는 3승 4무 3패로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호펜하임이 주중에 유로파도 있고요. 그리고 크라마리치가 일단은 결장 예정이라는 점에서 부상자 명단에 올라왔기 때문에 크라마리치가 없으면 호펜하임이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 경기도 크라마리치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 도르트문트와 무승부를 만들어냈었던 호펜하임이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좀 호펜하임이 유리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호펜하임이 유로파가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리그에서 어쨌든 뭐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드문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호펜하임은 리그보다는 오히려 유로파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게 된다면 브레멘을 이길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펜하임이 뒷공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하지만 브레멘 역시 좀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호펜하임이 이 베브 선수를 활용한 역습이 지난 경기에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호펜하임이 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통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호펜하임의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우에스카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우에스카 같은 경우는 모스케라 그리고 실바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1승 5무 5패를 하고 있고요.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 솔다도, 산체스, 수아레즈, 루이스 그리고 앙헬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에서는 2승 3무 6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 왜 우에스카가 정배당을 받았는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배당을 좀 제가 잘못 적은 줄 알았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우에스카가 정배당을 받은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초반때는 이 경기 제가 좀 의심을 하고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우기에는 배당이 그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여서 이 경기를 좀 지우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드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지우는 것도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저는 단통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단통이라면 지금 우에스카 쪽으로 이 배당도 정배당을 받았고 해외 구매율도 좀 많이 몰렸고 그래 그라나다가 주중에 유로파도 있고 공간에 대해서는 불안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지난 경기 아틀레티코 상대로는 공간을 많이 내주진 않았지만 아틀레티코전에서는 좀 수비적으로 임했었고 상대가 지금 우에스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라나다의 원래의 모습인 이 침투에 대한 선수를 놓치고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 등은 우에스카가 역습이 굉장히 좀 좋은 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라팔미르의 최근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에스카가 강등 버프를 받아서 이 경기 좀 잡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우에스카의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빌바오는 홈에서 6승 1무 4패로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아레알은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가스파르, 코클랑, 이보라 그리고 추크헤제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지난 경기 이제 연무를 패배하면서 끊어냈지만 원정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자, 일단 원정에서 3승 6무 2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비아레알과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빌바오의 경기인데요. 일단 비아레알이 주중에 유로파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빌바오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승무 투픽이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아레알의 승을 보지 않는 부분들은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좋지 않고 주중에 유로파도 있고 최근의 경기력을 봤을 때 좀 공격적으로도 그렇고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격적으로는 결정력도 좋지 않고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들도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역습도 좋고 그리고 크로스 상황도 굉장히 좋고요. 세트피스도 좋고요. 그래서 이 비아레알이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주력이 느려서 뒷공간과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 양쪽 풀백에 이제 베르시체나 카파 그리고 뭐 전방에서의 무니아인도 있겠고요. 그리고 윌리엄스가 노리는 이런 뒷공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는 좀 빌바오가 유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풀베드에서는 이 경기 무승부까지는 일단 받칠 것 같은 게 두 팀의 맞대결에서 좀 무승부가 많다라는 점
그리고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좀 무승부가 많다라는 점과 이제 비아레알이 이번 시즌 유난히 좀 무승부를 많이 해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개인적으로 좀 바치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이 최종픽에서는 폴더를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단통으로 가야 되는 경기고, 단통이라면 저는 빌바오의 승이 더 무승부보다는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빌바오의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엘체의 단통 패배, 2번은 글라드바흐의 승무 투픽, 3번은 프라이부르크의 단통 승, 4번은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패배, 5번은 켈린의 단통 패, 6번은 발렌시아의 단통 승, 7번은 바이돌리드의 무패 투픽, 8번은 아우크스부르크의 무패 투픽, 9번은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 10번은 헤르타 베를린의 무패 투픽, 11번은 소시에다드의 승무 투픽, 12번은 호펜하임의 단통 무승부, 13번은 우에스카의 단통 승, 14번은 빌바오의 단통 승. 초안에서는 36,000원 쪽으로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최종픽에서는 지우고 싶었던 경기가 이제 좀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거나 아니면 투픽이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32,000원 픽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저는 토요일 새벽에 풀벳 독식픽 그리고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